부탁드립니다. 직업과 현장을 부족하게 채우러 오신 거 맞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좀 제가 재미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금 더 긴장을 좀 풀어드리고자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11시 30분이죠. 11시 30분이면 이곳에는 대부분 유산나라 전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거나 오전 시간이 조금 더 어때요? 프리하신 분들이 대부분 오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유산나라는 회사를 부업으로 시작했었는데 오늘 특히나 이 월요일에 이 귀중한 시간에 나는 휴가를 내고 왔다 하시는 분 손 높이 한번 들어주세요. 저 선물. 어머머 어떡해. 지금 용기 있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그러면 저를 두 분을 저도 가위바위보 하고 싶어서 제가 토요일에 저 유산나 코리아에서 큰 행사가 있었잖아요. 킥오프에. 그래서 52블럭에 앉아서 이 증정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와, 그래서 이거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받았던 이 쇼핑백 그대로 두 분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을 저한테 가위바위보로 아까 그분들 한 번만 잠시 일어나 주세요. 저를 이기세요. 이기시면 용기 내서 네, 자, 휴가 내고 오신 거 맞죠? 네, 이은주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비기신 분은 네, 다 앉았어요? 다 앉았어요? 한 병이에요? 그럼 제가 그냥 제 마음이죠. 그러면 한 분께 두 개 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비긴 건 아니요. 저를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네네네. 네네. 이것까지 같이. 네. 두 분께 드리려고 했는데, 네. 42,000원짜리예요. 펑클레죠. 잘 오셨어요. 네. 저도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 유리사즈 그룹이 월요일이 아니었을 때가 있었어요. 목요일이었었는데 그 전에 월요일날 로컬에 저 로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조차도 몰랐을 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월요일날 오라는 거예요. 오려면 월요일에 와라. 휴가 내고. 그런데 저는 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또 비서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입사해서 만 15년 동안 비서를 계속 하다 보니 월요일날 휴가 내기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벤트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 저도 그래서 만 15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했는데 뭔가 끊임없이 뭔가 열망은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음악 어떤 음악인지 혹시 아시나요? 센스 있으신 분? 모르시죠? 연예인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연예인이 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이 서울 시내 아니면 경기도권에 어떤 이 인근 지역에 제가 살았던 게 아니라 제가 저기 시골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스컴을 통해서나 어떤 화려함을 맛볼 수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어떤 꿈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로 찾을 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연예인이 되고 싶었었고 그냥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었고 그러한 이제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고등학교 때가 제가 이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것도 서울이 아닌 경기도 부천으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또 다른 넓은 세상을 제가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회사로 제가 입사를 하게 됐고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만 15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80% 이상의 점수를 줄 만큼 굉장히 기쁘게 다녔어요. 그냥 또 다른 저보다 정말 나은 사람들과 다 직장 생활을 하고 했었고 그러면서 저는 배웠던 게 굉장히 많아요. 사회성도 많이 배웠고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스스로 자발적으로 점심시간을 통해서 어떤 언어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배움의 욕망 끝없이 있었는데 그런데 비서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왜? 임원분이 출근하면 그죠? 출근해야 되고 퇴근은 어때요? 이분이 퇴근하셔야
제가 또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배움이란 욕망과 열망은 끝없이 있었으나 제가 제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유산학을 사실 만난 거는 2008년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지금 몇 년도야? 2019년도죠. 그러면 벌써 유산화를 만나게 된 계기는 만 1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이보다 더 잘 나올 수는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그 둘째 아이 임신을 하기 전에 제가 이 회사의 제품을 꾸준하게 소비자로 먹고 있으면서 디톡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낳으려면 건강한 부모가 되어야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이미 알았고 또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 충실한 소비자로 인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유산화라고 하는 이 로컬 현장에 왔었을 때도 저도 휴가를 내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A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잘 인지도가 없는 2008년도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올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A사의 그 주변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한테 인지도도 없는 왜 나한테 유산한지 그 회사 말고 A사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줘서 저는 내가 꼬박꼬박 그때 당시 지금으로 A오죠. 20만 원 이상이 넘는 제가 금액을 들여가면서 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저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처럼 뭔가 알아보고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저 역시도 알려준 분이 계시겠죠. 저는 그냥 열성만한테 이거 제품을 전달받았었어요. 뉴트리션이 아닌 화장품으로 인해서 외숙모하니까 옆에서 막 웃어요. 그 외숙모가 누구냐면 조금 있다가 이거 끝나고 나면 나인스타이신 박찬자 스폰서님이 저 외숙모신데 그분께서 그거 하셨어요. 마사지 샵을 운영을 했었을 때 내가 모르는 화장품 이거 말고 좀 소개를 해달라 라고 했었을 때 그때 유산화라고 하는 이 회사 제품을 제가 소개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은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책을 바라보고 그죠? 그렇게 해서 결단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왜? 우리는 맞벌이를 남편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돈조차가 그냥 우스웠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제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해서 갔었는데 그때 막 서류를 썼어요. 서류를 쓰고 그 다음에 저한테 보여주셨던 게 통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그 통장에서도 저는 메리트를 못 느꼈어요. 왜냐면 둘 다 맞벌이에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그때 당시 둘이 합하면 월 1,000만 원이 작아요? 커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이 합하면 월 수입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만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마 박찬자 스폰서님이 골드였나 골드 미만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떤 직급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그냥 조카 이렇게 해서 돈이 좀 들어와 적극적으로 저한테 말씀 한마디 하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유산화는 이런 거야 끊임없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저 역시도 사람들한테 필요하면 제가 쓰고 좋았던 제품을 그냥 소개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암암리 제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죠. 그게 일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었어요. 그렇게 해서 유산화를 전업으로 제가 시작하게 된 그 동기는 있었겠죠. 물론 처음에는 제가 부업으로 하면서 이 두 아이는 제가 특히나 둘째는 유산화 베이비라고 할 정도로 이 아이가 올해 둘째가 9살이 돼요. 9살이 되고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까 그 뉴트리션 제품 강의에서 있었을 때 아이들의 면역계통이라든 이런 부분은 좋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잘해주셨잖아요. 저는 이 제품으로 통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면 왜 약을 안 가져오냐고 감기 걸리면 왜 저는 제 나름대로 왜 처방을 해서 아이들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유명했었어요. 시연이 엄마, 서준이 엄마는 아이들이 아프면 약을 안 가져와.
뭔가 맨날 비타민을 가져옵니다. 이걸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렇게 그만큼 유산한 제품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왜 이 제품이 좋은지 제가 제대로 알고 먹고 하니까 어떻게 돼? 우리 가족 건강은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챙겼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유산한 비즈니스를 비행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만 6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만 6년에 지금 루비 디렉터라고 하는 이 직급을 이제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첫 시작할 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간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제가 그 파트너가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폰서님 그 어떤 그 체험 사례 있죠. 사람들의 다양한 체험 사례를 좀 적어놨다가 저한테 달라는 거예요. 적어서. 그럼 적어서 드리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죠. 지금이야 저희 그룹이 굉장히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사실 체험 사례 정도는 우습게 알아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서 다 내 거 하나 만들었고 체험 사례도 나와서 발표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마이크 잡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떨리고 학교 다닐 때도 1번, 오늘이 14일이죠. 그러면 4번, 14번, 24번 이거 막 시키잖아요. 죽을 만큼 싫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제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하려고 했었던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 체험 사례를 통해서 뭔가 어떤 뉴트리션이다, 어떤 제품이다, 화장품이다. 그래서 체험 사례를 발표할 사람 하면은 제가 손을 번쩍 들고 나와서 발표를 했었어요. 일부러. 왜냐면 저를 바꿔보려고. 그런 노력의 시간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고 이제 벌써 중반기가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원하고자 하시는 그 목표와 계획이 반드시 세워져 있을 텐데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아까 그 대기업에 다니면서 결단하게 됐었을 때가 골드가 아니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아마 실버 디렉터 몇 정도였었는데 제가 둘째를 출산하고 이제 나오면서 그 휴직계를 첫째는 3개월 썼고 둘째는 6개월을 썼어요. 6개월을 쓰고 나서 제가 복직을 하려고 막 하는데 크게 한번 사고가 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3개월 동안 꼭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나한테는 타이밍이다 라는 거를 제가 그 타이밍을 제가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휴가를 또 길게 더 내요. 또 길게 내요. 아예. 그래서 그 휴가를 아예 그만두지 않고 휴가를 냈었던 건 아이가 그 회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다니고 있어서 그걸 잡으려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저한테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게 남편의 또 지지가 있었죠.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파트너들이 나왔는데 또 복직을 하게 되면 너가 그거를 잘 운영도 안 될 것이며 파트너로도 책임지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저는 남편한테 어떻게 말을 하지? 왜냐면 육아휴직 때 수당이 안 나오고 돈이 안 나오거든요. 월급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큰 수입을 벌다가 반토막이 나면 그 수입이 메꿔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면 썼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줘서 저는 굉장히 고마웠고 옳거니 하고 오히려 그 선을 확 잡았던 거죠. 그치, 맞아. 왜냐면 그 휴직 때 저도 이 시스템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움을 저도 게을리지 하지 않았었고 여러분들과 한 분과 함께 하면서 소통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단어 하나하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보다는 어때요? 이 안에서 쓰는 또 용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랬다고 이 또 네트워크 세계에 오니까 또 네트워크에 맞는 저희가 또 단어를 또 이제 배우고 익혔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라는 거를 그래서 결단을 이제 하게 됐고 지금 이제 만 6년째 비상을 하고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군가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건너 얘기를 들었대. 그래서
루비라는 디렉터면 도대체 수입이 얼만데 회사를 그만뒀으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이은주가 다단계에 빠져서 회사를 그만뒀다. 들었을 때 어감이 어때요? 왜 웃기잖아, 그죠? 그래서 많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때 비웃었던 사람들이 지금 저를 부러워하죠. 왜냐하면 결단을 하고 저는 나왔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시기를 이제 지나왔고 제가 임원분을 모시면서 사장님을 모시지는 않았고 이제 상무 아니면 본부장 같은 급이거든요 회사에서 모셨을 때 그분이 제가 급여를 이제 봤었을 때는 그때 당시는 지금 훨씬 많겠죠. 그때 당시는 연봉 협상을 하거나 이랬을 때 한 1억 정도? 1억 플러스 알파? 지금 이제 더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더 많이 이제 받으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오히려 정말 연고대 다 나온 이 출신들의 맘먹는 중소기업 저희 사장님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꿈꾸고 그 꿈꾸는 거를 반드시 이루는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저희 얘기를 이 서두 부분을 잘 한번 되새겨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제가 하면 다 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2년 동안 소비자라는 시간을 그냥 허비했던 사람이에요. 이 시스템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만큼 이 생각의 전환점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움직이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뒤늦게 사업성을 봤다라는 거죠. 저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얘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은요. 지금 19년도죠. 2020년이 되면 10조의 시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10조의 시장.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고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시장에 발을 지금 담그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나 스스로 네트워크 시장이 너무 잘했어. 나 스스로 참 잘했어.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이 박수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한테 박수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나 스스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미 네트워크 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2010년도에 10조 시장이라고 하면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겠죠. 누군가는 쓸 것이고 누군가는 벌 것이고 그래서 저도 미팅할 때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 돈이 되냐고. 사람들이 대부분 쉽게 물어본 질문 그런 거 아니에요? 야, 그거 돈 돼?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 상황에서도 너는 쓰는 사람, 나는 버는 사람. 나는 쓰면서 버는 사람, 너는 그냥 쓰는 사람. 너는 그냥 쓰기만 해. 누구한테? 나한테. 그럼 뭔가를 뭐지? 물음표를 갖더라고요. 근데 너는 왜 쓰면서 돈을 벌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많으실 거예요. 그 세계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는 벌면서 쓰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그냥 쓰기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똑한 소비자고 똑똑한 사업자, 똑똑한 엄마, 똑똑한 아내, 똑똑한 딸, 똑똑한 아빠 그죠? 여러 가지 개체의 역할을 지금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 싼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쉽게 말하면 인터넷으로 직거래하면서 포인트를 캐시백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후원수당 얘기하죠. 후원수당이라고 하는 게 법적인 의미로 캐시백으로 되돌려 받는다라는 게 그게 법적인 용어거든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직거래를 합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그냥 전화를 해서 농장에 직접 전화를 해서 어때요? 그러니까 직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거래를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귤이 철인가요? 귤 철이죠. 그럼 내가 제주도에 아는 사람이 있기 전에는 요즘 몰라도 직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귤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 너무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구를 한다고 하죠. 공구. 10박스 사면 한 박스를 공짜로 준대.
그래서 막 제가 모아서 농장에 직접 전화를 해서 10박스 주문이 들어왔으니 11박스 보내주세요 라고 10박스 금액만 보내주죠. 그죠? 그런데 이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한 박스를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거를 한 박스 받기 싫어요. 돈으로 주세요 하면 제주도 농장 사장님이 저한테 돈을 줄까요? 안 줘요. 안 줘. 커피 쿠폰 7잔을 먹으면 한 잔을 공짜로 준대. 저 한 잔 공짜로 싫어요. 4,000원, 아메리카노 4,000원 저한테 돈을 주세요. 주시나요? 안 주시잖아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이미 이 네트워크가 지금 형성화가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네트워크야.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 또한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네트워크로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들의 자녀 그냥 태어난 거 아니죠? 우리들의 부모가 우리 아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탄생한 것처럼 쉽게 생각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회사는 유통비, 관리비, 광고비를 없애는 거예요. 이런 유통부 관리비가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단가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렇게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직거래를 해서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겠죠. 소개를 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포인트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나한테만 쌓이는 게 아니라 내가 소개했던 사람들이 매출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의 포인트도 저한테 누적을 시켜준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캐시백의 매출의 35%를 이거는 법적인 거예요. 네트워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매출의 35%를 그 사람한테 환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혼자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우리가 소개하고 이분들한테도 똑같은 매출의 35%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원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의 이 합이 다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분도 또 엮이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유산화를 소개해 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처럼. 그죠? 여러분을 소개해 주신 분이 또 그 사람의 1번에 2번에 3, 4, 5 쭉쭉쭉 계속 소개를 해 주시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을 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게 절대 아니고 내가 일을 아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일을 절대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유산화 비즈니스를 막 시작을 하는데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의 준비 되지도 않고 사업적인 마인드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침에 잠깐 이제 우리 리더님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는 간절함이 없었나 봐 이러는 거예요. 그치 맞아. 왜냐면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가입한 날로부터 누구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누구는 좀 느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케이스에 저를 보고 했던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시스템을 타면 다 일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실수를 했던 부분인 거예요. 시스템을 다 타면 다 모든 일이 될 거라고 착각. 저는 신세계가 너무 좋았거든요.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이 좋았고 만족도도 높았고 그런데 여기 왔더니 너무 신세계인 거 신세계. 일반 캠프에도 너무 좋고 여기 와도 너무 좋고 너무 또 다른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했어요. 내가 쓰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시스템이 완벽해지기 전까지 내가 쓰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2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허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박준자 스폰서님을 한번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폰서님, 저 답답하죠? 그때 아마 제가 골드 이제 좀 됐을 땐가? 안 됐을 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답답하죠? 그랬더니 피식 웃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냐면 가입했을 때 그때 당시 막 고속으로 막 성장하고 계신 분들이 눈에 띄게 이제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스폰서님 기다리세요. 제가 기다리세요. 나는 아직 때가 안 왔다. 제가 기다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마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먼저 선수를 쳤던 것 같아. 근데 그 모습이 얼굴이 제가 익혀졌거든요. 이윤주 사장님 조금 더 달리세요, 달리세요. 이게 저한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미리 얘기를 이제 했었던 거죠. 제가 또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많은 사람을 제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얘는 잘할 것이야 라는 그런 암암리에 주변의 형제 라인, 저 매출적으로 상관이 없는 리더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대기업 다니니까 아는 사람 너무 많겠다, 너무 좋겠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많아도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이상, 그리고 회사를 퇴직하지 않은 이상 내 마음대로 마음껏 이렇게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누구는 머리형, 누구는 장형, 그때는 제가 가슴형이었던 것 같아. 지금은 저한테 장형이라고 하거든요, 파트너들이. 그때는 아마 가슴형이라 막 말도 못하고 내가 이 얘기를 직장 동료한테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데요,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투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직장 동료한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라는 말뜻에서 제가 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이 비즈니스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되는 일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작은 소비를 하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내가 먹고 쓰는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었을 때도 캐시백으로 저한테 몇만 원씩 들어왔었거든요. 왔었음에도 저는 그게 인지가 되지는 않았었어. 그게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몰랐었기 때문에, 그게 권리 수입이라는 거를 몰랐었기 때문에. 왜냐면 OK 캐시백 SK 거잖아. 때 되면 생일이다 몇십만 원 주고요. 1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창립기념이다 뭐 40만 원씩 주고요. 어떨 때는 1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상품도 주기도 하고, 이런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 몇만 원, 10만 원 들어오면 이게 돈 같지가 않았던 거야. 이 권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는 3만 원이 통장에 들어갈 때 이게 얼마만큼 무궁무진한 잠재적으로 이 비전과 가치가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들어와도 그냥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공하려면 성공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네트워크를 또 스타트하기 전에 소비자로서 물론 알았지만 제가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회사 직전 선배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 유선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 다단계래.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다단계 같아. 그런데 나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좀 이것 좀 알아봐 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들보다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이 회사를 가지고 내가 사업적으로 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또 실패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이 회사를 정확히 알아봐 달라고 여쭤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부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본인 와이프가 A사를 했었더라고요. 보험됐었고 A사를 했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잘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전화로 그 와이프한테 3BC를 받았어. 이미 하셨던 분은요, 그게 열정인 것 같아요. 열정. 전화로 그냥 유산화에 대해서 막 제가 떠들어댔던 거예요. 그런데도 3BC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열정도 무시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조건은 이분이 또 알아봐 주셨고, 또 회사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또 해주셔서, 그래 이 회사는 해볼 만해. 그런데 너가 안 했던 일인데 할 수 있겠냐? 그냥 회사가 잘 다니지? 이런 말씀도 이제 완벽하게 반대는 하지 않았었고, 그런데 또 저희 남편이 또 외국 회사를 다녔었어요. 지금은 이직을 했는데 외국 회사를 다녔는데 또 반대도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막 후원해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뒤에서 그냥 계속해서 위산하라는 회사를 알아봐 줬는데, 본인도 미국 회사를 다녔었기 때문에 이미 그 남편은 그 총판 대리점으로 있는 미국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다르잖아요. 오히려 지사로 온 회사라 좀 다르다라는 걸 본인이 파악을 해주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긍정과 부정도 없었던 사람이었고, 또 더불어서 인터넷을 많이 서치해가면서 이 회사가 괜찮다,
라는 거를 오히려 뒤에서 아이들을 봐주면서 그렇게 후원해주는 남편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을 하려면 성공 조건이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가셔야 돼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바로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가 단단한지 탄탄한지 그냥 어슬렁어슬렁한 회사인지 내가 막 이제 평생을 가지고 몸담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허망하시겠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어. 제가 기차를 KTX를 타고 대전에 한번 내려가는데 그때 한 1년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KTX 하면 이렇게 텔레비전이 나오잖아요. 그 텔레비전에 사실 제가 다녔던 회사의 CEO가 안 좋은 걸로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80점을 줄 만큼 굉장히 만족도를 갖고 있는 회사였지만 그 CEO가 안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그냥 뿌듯했어요. 나 잘 그만뒀어. 나 잘 그만뒀어. 왜냐면 집안의 가장도 중요하잖아요. 회사도 창립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회사를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알아보셔야 돼요. 정말 회사가 괜찮은지, 최소한 이렇게 자체 생산으로 100% 갖고 있는지, 제조회사인지, 유통회사인 건지.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은 A사로부터 저희가 전수를 한번 받은 거예요. 하지만 성장 가능성과 회사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반짝이는 회사도 있고 유통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제조회사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품입니다. 제품이 제가 제품이어야 돼요. 내가 돌아다니는 간판 회사이기도 하고 제품이 되어야 돼요.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 제품이나 여러분들께서 그저 쉽게 유통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메리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조건 좋아야 돼요. 무조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박승자 스폰서님한테 제일 감사한 게 유산을 알려줘서 고마운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왜냐하면 저한테 제2의 터닝포인트를 어쨌든 알려주셨잖아요. 유산화를 알려주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처음에는 제가 사업적인 그런 마인드는 없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사도 좋아, 제품도 탁월해. 내가 누구한테 제품을 알려줬었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저한테 컴플레인 걸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그만큼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번 신제품에 나온 셀라뷰 팩을 2개를 썼어요. 2개를. 제가 4시에 일어났거든요. 4시에 일어나자마자 하나 붙이고 푸석푸석한 얼굴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러고 또 붙였어요. 2개를 붙였어요. 좀 빛나 보여요? 썼어요. 2장을. 어젯밤에도 한 장 쓰고 3장을 다 썼어요.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그만큼 제품이 탁월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했었을 때 내가 모델이 되어야 되는 아주 강력하고 차별성 있는 제품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바로 지갑과 여러분들의 가방, 통장이 두둑해져야 되는 충분한 수익을 주는가. 공정하게 주는가. 우리 많은 회사들이 저 역시도 직장생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CEO보다 많이 받아요? 제가 모셨던 임원보다 많이 받아요? 절대적으로 받을 수 없는 수익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가 일한 만큼의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회사를 선택을 또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보셔야 될 사항이에요. 유산화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정말 진짜야?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산화가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너무너무 많아. 제가 그 컨벤션에 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산화는 너무 다 좋은데 내가 누군가를 미팅을 하러 갔어. 미팅하러 갔는데 저희는 조금 더 배운 사람이고 유산화에 대해서 알고 이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냥 제품이면 제품만 써볼게 이러면 되는데 이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지겨운 거예요.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유산화의 공신력인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다.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본사에다 연락해서 차라리 받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전달만 하면 돼요. 정보를. 첫 번째는 아까 회사 소개예요. 회사는 미국 솔트레이크 유타주에 있는 회사인데 저도 매년마다 갑니다. 매년마다. 정말 이 회사에 처음에는 뭐야 정강이 되게 촌스럽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화려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화려하게 중요치 않아. 회사 안에는 정말 어떤 무균? 저는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미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는데 우리들이 먹는 이 제품 하나하나를 정말 1000번 이상의 다 그 검증을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미국 본사에 다녀오셨던 분들은 제품을 딱 먹다가 떨어져서 난리가 나는 거야. 주워가지고 후 털어서 입에 털어 넣을 정도로. 그만큼의 제품을 품질적으로 업을 시켜놓은 최고의 제품. 가격은 어떻게? 다운. 왜? 우리는 직거래에서 먹으니까 유통비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주 최고 중에 최고의 회사를 지금 저희들은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제품을 먹었었을 때 아니면 어떤 뭐 발랐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러한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를 선택을 또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보험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험. 내가 보험을 들어놓으면 어때요? 안심이 되잖아요. 안심이. 그래서 이러한 정말 수천 개의 회사들의 제품들이 네트워크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제품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까다롭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출의 몇 퍼센트를 여기다가 해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많은 소비자들의 안심, 보험장치에 어떤 불만 이런 적이 있었을 때 그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래 지적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인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주식 지금은 안 해요. 제가 초반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는 주식해가지고 시집간 사람이라고. 주식해서 돈 번 사람 있어요? 주식해서? 제가 주식해서 5천만 원 벌었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개미였을 때, 그때 어떤 거를 다 이렇게 종목을 사게 되면 다 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지식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저 이거 유산화 할까요 말까요? 또 여러 이렇게 또 능한 사람 있죠. 부동산에 능한 사람, 그죠? 재테크 여거 능한 사람. 그거를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300만 원 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주식을 해서 이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다 털고 나왔어요. 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우리 신랑을 2달 만에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그 돈으로 시집 갔어. 그 돈으로. 그런데 신랑이 저한테 내가 벌었었다고 하니까 2천만 원 또 주는 거예요. 해보라고. 홀랑 날렸어요. 홀랑 날렸어. 그래서 주식은 절대 하는 게 아니야. 내 돈은 날린 걸 알지만 결국 내 돈인 거죠 뭐.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죠. 자기야 나 이거 날려도 내 욕하지 마. 그때는 과거였고 나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2천만 원 날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돈 안 맡겨요. 남편이. 주식할 거야? 아니야 나 손 뗐어. 그 정도로. 왜 주식 얘기를 하냐면 주식은요. 주식에 특히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정말 까다롭거든요. 까다로워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지, 부채가 있는지, 자산이 얼마만큼 있는지, 여기서 주식을 조금 더 하시고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실 때 이거를 체크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후 파이낸셜에 가면 USNA 이거를 치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1996년도에 이렇게 나스닥에 그것도 뉴욕 증시에 상장될 만큼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유산화를 어떻게 소개를 하지?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번 팁을 제가 받았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기업이 어디게요?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삼성. 우리나라에 삼성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삼성보다 더 좋은 회사. 유산화가 어떤 회사야?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요. 우리나라에 어떤 회사가 제일 좋지? 그러면 삼성 바로 나와요. 유산화보다 제일 좋은 회사, 더 좋은 회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써먹고 있었어요. 이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투자가예요.
이분하고 한 끼에 점심 식사를 예약을 해야 돼요. 예약을. 그 경매도 해야 할 정도로. 그런데 그 경매로 해서 수십억에 달하는 분이 당첨이 돼서 그분이 돈을 받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워런 버핏은 자기가 돈을 그걸 안 가져요. 이걸 다 또 기부 목록으로 써요. 이분하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분하고 식사를 하려고 한다는 건 내가 어떤 회사에 어떻게 투자를 할지 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이분께서 하시는 얘기는 미국의 아주 경제 전문 그 잡지 회사인 이 포브스라고 하는 이 회사에 실린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5개 회사. 월마트, 유사나, 코카콜라, 유니레버, TJX. TJX는 유통회사이고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도구, 비누 아시죠? 그 회사예요. 그런데 이 5개 회사 중에서 빠딱빠딱 춤추고 있는 바로 유사나라고 하는 이 회사가 우리가 접하고 있는 회사.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했고 이곳에 잘 오셨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유사나가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너무 좋은 게 많다고. 그런데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 진하고 또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의 R&D 연구 진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또 공동 연구하는 세포과학 전문적인 기업인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미생물에 또 관련돼서 어떤 대박나는 제품이 뭔가 하나가 나온다면 저희 또한 더 대박나는 또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어느 누구한테든 전달을 하시면 되세요. 제품 소개는 3가지 군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뉴트리션, 두 번째는 비우는 거, 리셋, 세 번째는 셀라비보. 저는 이 셀라비보라고 하는 그전에는 뭐였죠? 선세이? 선세이라고 하는 화장품 때문에 제가 유사나를 알게 됐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이 유사나의 뉴트리션에 먼저 스타트가 됐지만 내가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적인 거를 덕지덕지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제로 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화장품을 다시 10년 동안 연구진에 의해서 10년 동안 개발을 한 거예요. 개발을 하고 나서 이 선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세포 속까지 영양 공급을 더해주는 이 셀라비보 화장품이 더 업그레이드가 또 새로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 회사의 모토는 그거죠. 비우고 채우고 아름다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3가지.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3가지고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뉴트리션에 대한 그 제품 강의를 들었을 것이고요. 제품은 그냥 드셔보시면 되세요. 드셔보시면 되시고 화장품은 발라보면 확연하게 느낄 거예요. 특히 여성들보다도 남성분들이 바르시잖아요. 효과 굉장히 빠르게 보이시더라고요. 오늘 42,000원짜리 폼 클렌저 받으신 분 오늘부터 그걸로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가장 사랑받는 게 이러한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이 책자를 보시고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좋아?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유사나를 알게 되신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저 역시는 안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냥 지인이 좋다고 해서 어차피 결혼을 했고 아이를 출산을 하려고 하면 좋은 제품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이 책자가 2002년도부터 나왔거든요. 2판, 4판, 6판, 5판, 5판, 6판 다 나왔어요. 2007년도 것도 있고 지금 요게 지금 교보문고에 여러분들께서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 뉴트리션 서플리먼트 제가 국문을 해서 나와 있거든요. 지금의 어때요? 교보문고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자가 굉장히 귀했을 때는 아마존닷컴에서 거의 8만원, 20만원 주고 사서 저희가 비즈니스 툴로 사용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3만원도 안 돼요. 내가 3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 3억에, 30억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유사나 비즈니스를 한다면 이 책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읽으세요. 어떻게? 사서. 지금 19,000원이래요. 19,000원이에요. 전 25,000원 알고 있었거든요. 19,000원 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귀하고 귀했던 책인데 여러분들의 그만큼 비즈니스를 쉽게 다가왔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독성이 없어요. 효능도 1위예요. 특히나 운동선수들은 아무 제품이나 못 먹죠. 올림픽 대표 선수들은 도핑 테스트에 걸리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나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2,000여 명의 선수들한테 제품으로 100% 후원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예요. 왜? 독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독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유판에서는 이렇게 플래티늄이라고 하는 그 등급을 또 받았다는 건 제조 회사가 또 의학 업체로 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그 유통회사가 아니라는 거. 제조 업체가 등록이 돼 있다는 게 또 남다른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이것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오늘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신 분한테 다시 한번 또 여쭤보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가시길 바라고 만드시길 바래요. 그래서 매주 노력을 이렇게 무한하게 인정해주는 최고의 회사가 수익코드인데 첫 번째로 이렇게 깊이를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깊이. 그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 깊이는 나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당신은 이렇게 수익을 받기 전에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50점을 올리게 되면 위에 이 사람한테 50점 올라가고 50점과 40점 이렇게 90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세 번째 분한테 이렇게 합이 90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똑같이 계속해서 40, 50 더해서 여기 올라가고 또 플러스 50을 더해서 여기로 올라가고 20을 더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의 매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로부터 시작된 분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깊이가 무한 깊이로 10대, 20대, 30대, 100대, 1000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회원들의 매출을 다 나한테 인정을 해준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합이 총 200점이 공유가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추가 센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은 가게가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3개였으면 좋겠어요? 몇 개? 진짜? 진짜 3개? 가게 다 3개죠? 맞죠? 가게는 처음에 이렇게 하나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추가 비즈니스 센터예요. 내가 가게를 하나를 갖고 시작을 할 수도 있고 가게를 3개를 갖고 시작할 수는 있는데 저는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3개를 무조건 시작하라고 해요.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이 하나의 코드가 완성이 되면 얼마 현금으로 따졌을 때 700만 원짜리 코드예요. 2개짜리 코드가 완성이 되면 800만 원짜리예요. 세 번째 코드가 완성되면 90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월 2,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건 추가 비즈니스 센터예요. 그리고 또 보너스라는 것도 있죠. 회사에서 일 잘하면 보너스를 줘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주지는 않았어요. 전체 연 매출의 성과가 좋았을 때 또 이렇게 직급에 나눠가지고 또 보너스를 줍니다. 그래서 그 상여금이라고 하죠. 제가 기본 600%에 800에서 1000%까지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4차 혁명 시대다 아니면 반도체 업계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저는 잘 그만뒀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보너스를 줄 수 있는데 이 보너스라고 하는 거는 평생 매칭 보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나를 소개해 주신 분 있죠. 내가 또 소개를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나를 소개해 준 분의 내가 받는 수입에 내가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5%면 얼마예요? 15만 원.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15%가 얼마예요? 150만 원. 1000만 원을 받았다? 얼마예요? 150만 원. 1억을 받았다? 내가 수입이 1500만 원. 저를 소개한 사람이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만큼의 수입을 받을 수 있게끔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도와주시겠죠. 그 도와주신 그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일정한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무한대로 받는다라는 거를 해서 이렇게 인원이 무제한이라는 거, 평생 매칭 보너스를 받는다라는 거. 이런 리더십 보너스는 골드 이상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골드 이상들한테만. 그 여러분들께서 첫 직급의 꿈이 바로 골드인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면 후원 수당보다도 리더십 보너스가 더 많이 받는 그 때가 올 거예요. 반드시. 요거는 또 오신 분한테 한번 소개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수익 구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깊이를 인정해주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무한대로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 무한대로. 내가 처음에 가게를 3개를 갖고 시작했든 하나를 갖고 시작했든 계속 무한대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업계 최고의 수익률이 바로 유산화 헬스사이언스고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는 걸 받아볼 수가 있어요. 시작 방법은 있어요. 평생 회원가입비 2만 원이면 됩니다. 평생 회원가입비. 소비자는 회원가입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센터를 오픈하는 건 2만 원이라는 건 그냥 돈만 드는 게 아니라 이건 법적으로 다 2만 원이 넘어가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만 원에는 다이어리와 회사에 관련된 서류를 드려요.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한 번 더 보시라고. 그리고 가게를 이렇게 하나로 열지 3개로 열지. 좀 전에 제가 구조를 설명을 해드렸었죠. 가게가 하나였을 때는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 코드가 700만 원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걸 좀 평생 동안 나를 조금 더 변화를 시켜보고 이거를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럼 저는 무조건 3개를 오픈하게 해요. 하나를 열겠다 저는 하지도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뭐라 그러죠? 원망 듣기 때문에. 차라리 소비자로 가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를 여는 거는 그냥 해독 한번 하시면 되세요. 아니면 그냥 4인 가족에 종합 비타민 4개, 헬스팩 4개. 그리고 가게를 3개로 오픈하는 건 금액적으로는 한 100만 원 정도. 오픈 비용이 오픈은 2만 원인데 100만 원 정도는 한 2, 3개월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 내가 먹고 써봐야 다른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고, 이렇게 20만원에서 40만원. 저 역시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만원 넘게 따박따박 어떻게 제품을 먹었던 사람이라고. 제가 아주 친한 사람인데 제가 한번 월 소비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 사람의 가계부. 그랬더니 한 80만원 정도를 쓰더라고요. 80만원 정도. 과일 먹고 화장품 쓰고 마사지샵 조금 가고 하는데 본인의 아이가 2명인데 본인이 거의 혼자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어요? 그죠? 애들 다 학교에서 급식으로 먹는 거. 그래서 이만큼 2만원, 20만원, 4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원하는 거를 다 이룰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직급별 소득 기준을 조금 더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가게를 이렇게 3개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꿈에 그리는 이 골드라고 하는 직급을 달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골드란 직급이 한순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복지와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야만이 되고, 나하고 함께하는 소비자와 파트너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직급은 자동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골드란 직급을 가게 되면 후원수당, 법적으로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600만 원이고 거기에 보너스, 이거는 리더십 보너스인 거예요. 리더십 보너스가 되면 이렇게 7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봉으로 따졌을 때는 약 1억 정도로 수입을 받는 거고요. 10년을 따졌을 때 10억 정도가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골드가 10년 만에 되고 20년 만에 되면 어때요? 그건 어때요? 내가 정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도 10억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코드가 이렇게 완성이 됐었을 때는 루비라고 하는 직급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후원수당은 1200만원, 보너스로 300만원, 월 소득의 1500만원을 받는 사람이고 10년이라는 걸 따졌을 때 2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이 금액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도 그 다음에 가려고 하는 이제 에메랄드 직급이겠죠. 에메랄드는 보시는 대로 1,800만원에서 최고의 2,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직급인 거예요. 그랬을 때 10년 갔을 때 30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이제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지금 골드 이하시고 아직 이 직급이 잘 모르겠다 하시면 내가 지금 50만원을 벌고 싶은 건지 100만원을 벌고 싶은 건지 200만원을 벌고 싶은 건지는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죠?
그리고 유산화에서 주는 건 매년마다 인센티브 여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인센티브가 있고 또 옆에는 이제 골드가 아니어도 서밋이라고 하는 여행을 여러분들이 가실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다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이라고 해서 이거 그로스 성장률에 따라서 여행을 보내주는 게 있고 저는 여기에 가보고 싶어요. 이기저기티브 다이아몬드가 돼서 다이아몬드들한테는 또 다른 세상의 여행을 굉장히 고급지게 럭셔리하게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삼척 프로모션이 있는데 아유 삼척 그냥 내 돈으로 가지 뭐 이거 아니에요. 내가 내 돈 주고 갈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해주는 누리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달성해서 가시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런 나무가 여러분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집이 아니 이런 나무가 여러분 집에 있으신 있대요. 여기 왜 오셨을까? 여기 왜 오셨을까? 그런데 갖고 있는 분이 더 많은 거를 갖기를 원해요. 제가 첫째가 사립을 다녀요. 초등학교 사립을 다니는데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일도 안 해 와이프들이. 근데 기본적인 차는 다 좋은 차를 갖고 다녀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먹고 쓰는 거는 다 똑같다는 거. 그리고 갖고 있는 분이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는 거. 차도 좋은 차를 더 타고 싶다라는 게 그분들의 욕망이라는 거를 또 이제 저를 자극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유산화를 알리고 있는 또 중입니다. 이게 유산화로 변한 삶의 사진을 찾으려 했더니 남편이 사진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어디다 놓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가장 인상 깊은 게 회사에서 보내주는 여행 중에서 거기에요. 어디죠? 두바이. 살아생전에 그냥 미국 가고 싶어, 말레이시아 가고 싶어, 아니면 호주 가고 싶어 이 정도였는데 내가 두바이를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두바이 사진은 없는데 두바이에 갔었을 때가 가장 인상이 깊었고 이 회사가 주는 이 혜택이 정말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계속해서 또 한 번 느꼈고 너무 행복했고 정말 신랑이랑 같이는 안 갔거든요. 근데 너무 오히려 약오르게 제가 좀 이렇게 질렀거든요. 그랬더니 다음번에 본인이 가보겠다고 푸켓만 한번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푸켓에서 리더십 서밋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달성을 하셔서 푸켓을 한번 꼭 다 같이 한번 부부끼리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남편분과 아니면 아내분께서 아니면 나를 가장 힘들게 했었던 분하고 함께 가보세요. 그러면 회사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의 정말 적극적인 지지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 결혼 때만 입었었던 이러한 드레스 제가 또 좋아하는 분과 함께 이렇게 찍었었던 거였고 사실 우리 가족 사진은 남편이 별로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있다는 게 또 저한테는 메리트가 있었어요. 직장생활 할 때는 어때요? 오늘 휴가도 내야 되고 그죠?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었다면 언제든 내가 시간을 내기만 한다면 아이들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거. 이 사진은 제가 크루즈 여행 갔었을 때 조금 찾아봤어요. 여기 홍정윤 다이아몬드님이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정화 루비님이세요. 다 파트너분이세요. 근데 크루즈에 갔었을 때 이걸 입고 그 크루즈 배 안에서 모자는 그때 우리 편학권 스폰서님이 사주신 거고 이렇게 입고 한번 저희가 시오를 했었던 사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진은 파트너분과 유산화 컨벤션에 갔었을 때 거기에서 저희도 쌍둥이처럼 똑같은 옷을 입고 또 사진을 다양하게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유산화에서 주는 혜택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장을 하실 거고요. 그 시간 속에서 저처럼 저렇게 여권만 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없으신 분은 여권만 가지고 있다면 회사에서 보내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시간 속에 나를 집어넣고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그만큼 이렇게 업계 성장률이 1위인 이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코리아요.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저희가 50% 성장을 기원했으나 65% 성장을 했답니다. 65% 어마어마하죠. 그 속에서 2019년도는 저희가 100%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항상 저희가 이제는 한 손이 아닌 양손으로 사진을 찍을 정도로 이미 성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신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진을 꼭 한번 찍고 싶어요. 그러려면 더 슬림해져야 될 것 같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미래는 많은 이름을 갖고 있다. 약한 자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것.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 용감한 자에게는 뭐가 온대요? 기회가 온대요. 기회가.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기회를 알아보고 새로운 길을 걸었고 희망을 찾고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대요? 누구에게 달려있대요? 나. 누구에게 달려있대요? 나. 그래서 반드시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께서 원하고자 하는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호흡했었던 시간들이 헛되이지 않는 사람으로 저도 그 안에서 성장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반드시 성장하고 성공하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